반갑습니다. DB보다입니다. SQL 디벨로퍼를 보이는 화면처럼 다크모드로도 사용을 해보고 화면 분할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오토 리프레시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새로 고침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추가로 DB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SQL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SQL 툴은 DB와 연결을 해서 DB 관리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사용합니다. C 언어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하고 자바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거와 비슷해요. 업무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QL 3대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료 툴로 오라클의 SQL 디벨로퍼가 있고요. 튜너들이 좋아하는 웨어밸리의 오렌지도 있고, 또 유료 하나는 퀘스트에서 만든 토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사용하면 되는데, 웨어밸리에서 만든 오렌지나 퀘스트에서 만든 토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먼저 잘 사용하도록 해봅시다. SQL 디벨로퍼를 다운받아 볼게요. SQL 디벨로퍼를 검색하신 다음 화면 왼 위에 있는 SQL 디벨로퍼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SQL 디벨로퍼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윈도우 64비트 버전의 자바가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를 쭉 받으면 이제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주세요. 다운로드 받은 SQL 디벨로퍼 파일을 압축을 풀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 화면에다가 압축을 풀어주세요. SQL 디벨로퍼는 설치가 필요 없어서 해당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SQL 디벨로퍼 요거를 통으로 복사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계속 쭉 복사가 완료되면 선택을 하시고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걸 내리셔서 SQL developer.exe를 실행하면은 끝납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SQL 설치가 완료됐어요. 잘하셨어요. SQL 디벨로퍼 환경 설정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지를 고정을 할게요. SQL 디벨로퍼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새 접속을 누르셔서 str은 예전 영상에서 리눅스에 오라클 만든 DB str을 입력하고 사용자 이름은 sys, 비밀번호는 오라클, sysdba로 바꿀게요. sysdba는 루트 유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이름은 IP 주소 넣고 포트 번호 1521에 SID는 str. 접속 테스트 하시면 여기 상태 성공이라고 나와요. sys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접속 DB 연결이 정상적으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은 접속하고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를 작게 만들어요. SQL만 봐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보려고 안 하거든요. 이렇게 X로 해서 날려버리면 보기에서 접속 또 보기를 누른 다음 보고서를 누르면 화면처럼 나와요. 또 X로 해서 날려버렸다고 하면은 창에서 팩토리 설정을 하면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화면을 좀 크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미립자 팁이지만 이게 여러분한테 콩알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간단하게 SQL을 한번 날려볼게요. select user from dual 내가 접속한 계정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F5 버튼을 누르면 서버 아웃풋 형태로 나오고 여기 sys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9를 눌러보시면은 또 실행이 되는데 요거는 내가 원하는 쿼리 한 개만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sys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 select sysdate from dual을 해서 현재 날짜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 형식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하고 조금 틀려요.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도구, 환경 설정 중간으로 가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NLS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날짜 형식이 있는데 이거를 YYYY/mm/dd 한 칸 띄고 HH24 MISS HH24는 24시간을 말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요거를 F5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보면 연월일 시분초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NLS를 도구에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해당 창에서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알터 세션 셋한 다음 NLS 데이트 포맷 해가지고 요번엔 요일을 한번 입력해서 넣어 볼게요. 괄호하고 데이 하면은 금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DY라고 하시면은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네, 요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요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라 익혀두시면 편리할 거예요. 화면을 다크 모드로 바꿔볼게요. 도구, 환경 설정, 여기서 밑으로 내리셔서 코드 편집키에 들어가셔서 PL/SQL 구문 색상 여기 구성표를 트와일라이트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주석을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요러면 눈에 좀 잘 보이거든요. 연초록으로 했어요. 확인. 그러면 다크 모드로 바뀝니다. 화면 보시기 편한 색상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맞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모드를 좋아해요. 마이너스 하면 주석 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초록색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할게요. 도구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쭉 내리시면 코드 편집기 여기서 글꼴을 들어가신 다음 18로 바꿀게요. 그러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QL이 1000줄, 2000줄 넘어갈 때가 많아서 이럴 때 행번호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도구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신 다음 코드 편집기 행 여백에 들어가셔서 행 번호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해 놓으셔야 오라클 에러 겁나 떨어질 때 원하는 행으로 빨리 가서 SQL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lt-G를 눌러서 원하는 행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잘 되네요. 잘하셨어요. 오라클 DB에 생성된 DB 계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DBA 언더바 유저스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F9를 눌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널값들이 괄호하고 널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도구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5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널값 표시를 없앨게요. 전 이게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경 색상을 그레이로 할게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널값이 빈 공간에 회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전 이게 좋더라고요. 셀렉트 별 프롬 딕트 딕셔너리 테이블인데 요거를 수행하면은 50개 행밖에 안 나와요. 요거를 200으로 바꿔볼게요. 도구의 환경 설정에 데이터베이스 고급에 보면은 SQL 배열 인출 크기를 200으로 변경을 할게요. 확인. 그렇게 하고 F9를 눌러서 수행을 해보면 200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출력되는 행이 200개까지 되니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구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워크시트에 데이터베이스 워크시트에 체커판으로 바꿀게요. F9를 눌러서 워크시트에 출력되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체커 형태로 바뀌거든요. 여기에 편해요. 추천드려요. 그리고 도구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대문자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드 편집키를 누른 다음에 새 단축키를 컨트롤 U로 바꿀게요. 자동으로 대문자 바꾸는 거 하는 거예요. 지정 누르고 그리고 소문자 맨 밑에 누르고 컨트롤 L 그러면 밑에 보면 다른 키랑 상충된다고 나오는데 저는 저거 입력 도구를 쓰지 않아서 이걸로 쓸게요.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 단축키가 바뀌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를 컨트롤 L, 컨트롤 U, 컨트롤 L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대소문자 바꾸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select 별프롬 dba 언더바 유저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쿼리를 한번 짜볼게요. 유저네임, 어카운트 스테이터스, 계정 상태 정보고 디폴트 테이블스, 테이블러리, 테이블 스페이스. 여기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줄마다 주석이 가요. 마이너스가. 요거는 쿼리 작성할 때 많이 쓰는 거라서 꼭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또 마우스로 쭉 긁으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긁은 부분만큼 주석을 대거든요. 전체 주소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놓고 요거를 Alt Shift C를 누르면은 전체 주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 줄만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 번 다른 거 해보세요. 저거 눌러가지고 창 여러 개 띄우기도 하고 Alt F10을 눌러가지고 여러 개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SQL 창 화면 분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Document 탭 그룹 누르면은 화면이 분할됩니다. 저는 이렇게 2개 정도 분할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요거를 창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New Document 탭 그룹 누르면 3개도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불편해요.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Collapse Document 탭 그룹 누르면 취소됩니다. 또 한번 취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 분할도 되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2배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 엑셀에 있는 거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테이블 하나 만들 겁니다. 이네임 그리고 핸드폰 mov 언더바 넘버로 해서 바차투 20으로 해서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테스트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테스트 테이블을 클릭하면 테스트 테이블에 대한 정보값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SQL 눌러서 만들어진 SQL 구문을 오라클 신텍스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엑셀을 이용해서 방금 만든 테스트 테이블에다가 임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름, 핸드폰 번호, 그 다음 이름 아무거나 쭉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넣어주시고 저장. 여기서 이름은 테스트로 만들게요. 닫으시고 이거를 테스트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요거 진짜 많이 쓰니까 꼭 익혀 두셔야 돼요. 여기 임포트 눌러주시고 파일에다가 아까 전에 만든 테스트 파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엑셀 파일, 테스트 엑셀 파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보면은 10개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서 다음 눌러주세요. 또 다음을 누릅니다.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에러가 났는데 이게 영문 테이블 이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때 위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치 기준을 완료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누르면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쿼리로도 한번 해볼게요. select 별프롬 테스트. 데이터 잘 들어간 거 확인했죠? 추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접속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스키마 브라우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시스 해당 계정에 있는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다 확인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스키마 브라우저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는 잘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 Alt, Shift, C를 눌러서 해당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하고 F5 버튼 눌러서 서버 아웃풋 형태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꿀팁 셀렉트에다가 소문자로 인서트를 쓰신 다음 선택을 하시고 Alt, Shift, C를 누르면 주석이 되는데 여기서 F5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인서트 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한글 에러 나잖아요. 요거 바꾸는 방법은 도구, 환경 설정 맨 위에 환경을 누르시고
인코딩을 UTF-8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를 한번 SQL 디벨로퍼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은 UTF-8로 인식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사 다니시면 꼭 퇴근 10분 전에 일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데이터 다른 데다가 말아 넣어달라고. 요럴 때 요 방법 쓰면은 굉장히 빨리 넣을 수 있어요. 요거를 아까 전에처럼 소문자 인서트를 하고 Alt Shift C를 눌러서 주석을 답니다. 그리고 F5를 누르면 한글 안 깨지는 거 보이시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인서트문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 말아 넣을 때 굉장히 빠르죠. 여기서 추가로 CSV, XML, HTML 형태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만 하시면 편리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지우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드릴게요. 행번호 이동한 다음에 세션으로 바꿔볼 거예요. set SQL 포맷 한 칸 띄고 소문자 인서트 세미콜론 하고 F5를 눌러보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set SQL 포맷으로도 인서트 CSV 그리고 HTML 이런 식으로도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화이팅! SQL 자동 정렬 기능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DBA 언더바 유저스 확인 한번 해보시고 F9로 요거를 간단하게 DBA 언더바 유저스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ll 언더바 탭 언더바 컬럼스를 이용하면은 전체 쿼리 깔끔하게 뽑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컬럼 네임을 짝대기 2개 버티컬 바 한 다음에 콤마 저렇게 하면은 컬럼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콤마를 만들 수 있어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from DBA 언더바 유저스 맨 끝에 있는 콤마는 빼시고요. 여기서 전체 선택한 다음 F9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형식을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SQL 포맷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깔끔하게 컨트롤 U 눌러서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F7을 누르면 자동 정렬됩니다. 여기는 꼭 써주세요. 안 그러면 SQL 예전에 튜닝하러 갔다 누나 뽑힌 줄 알았어요. 여기서 주석 한번 달고 리스트 AGG 써가지고 세로로 출력된 데이터들을 가로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세한 구문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요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 주석 달고 요걸 선택해 가지고 쭉 눌러 놓으면 이렇게 짠 사람도 있어요. SQL을.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SQL을 작성할 때 컬럼을 한 줄씩 아래로 계속 내리는 이유는 이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석을 달 수도 있고 이 쿼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보려면은 이게 눈에 들어오려면 저렇게 써야 돼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요거는 맞춰줍시다. 그렇게 할 거죠? 파이팅! 내가 사용한 SQL의 실행 계획도 볼 수 있어요. F10을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실행 계획을 보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F10 눌러서 다른 테이블도 한번 해볼게요. Select Bell from Sys에 있는 테스트 테이블 요거 실행 계획 한번 확인해 볼게요. F10 눌러서 그러면 테이블 액세스를 했는데 이 테이블에 인덱스가 없으니까 풀 테이블 스캔을 탔다고 저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의 현재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 엑셀로 추출해 달라 아니면은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DB 테이블에다가 넣어 달라 요거 요청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임포트, 익스포트 하는 거니까 요거 보시고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은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서 임포트는 했고 익스포트 해볼게요. 데이터 추출
여기서 익스포트 누른 다음 엑셀 파일로 뽑을게요. DDL 선택 빼고 형식은 엑셀 파일로 한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를 테스트 파일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이름 바꿀게요. 다음 저장 .xls 해주시고 다음 완료. 이렇게 하면은 엑셀 파일이 익스포트가 완료돼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길 기원합니다.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DB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서 DBA를 선택해주세요. 초록색 십자기호를 누르시고 제가 만든 건 str이라 요거를 보고 확인을 누릅니다. 십자기호 누르고 저장 영역에 가셔서 데이터 파일을 한번 봐주세요. 데이터 파일 공간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안 해주시면은 운영 DB에선 큰일 나요. 저장 공간 확인하셨고 테이블 스페이스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라클 DB 항상 데이터 공간 모자른지 아닌지 꼭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상태에서 인스턴스 뷰어를 누르면 DB 상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그래프로 아주 이쁘게 나와요. 요거는 모니터링 할 때 정말 꿀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사용하시고, 저 탑 SQL은 DB 사용량이 많은 SQL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부 정보와 SQL 플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세부 정보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상태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SQL 디벨로퍼를 하나 더 띄울게요. SQL 디벨로퍼를 띄워서 이번에는 DB 모니터링 할 때 쓰는 쿼리들을 자동으로 오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나믹 퍼포먼스 뷰 V 달러 세션을 이용해서 DB에 어떤 사람이 연결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쿼리를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짠 다음에 요거를 Ctrl F7 눌러서 SQL 포맷을 바꾸고 Ctrl U로 대문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유저네임 이즈 난널로 필요한 것만 뽑을게요. F9를 눌러서 실행을 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격자를 보고서로 저장을 누를게요. 여기서 이름을 세션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적용. 보고서에 사용자 정의 보고서에 보면은 저 세션이 저장된 걸 알 수 있어요. DB 연결 확인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새로 고침이 있어요. 이게 초거든요. 5초에 한 번씩 플레이를 누르면 이 세션 정보에 대한 거는 5초에 한 번씩 계속 리프레시 되면서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DB 모니터링 할 때 쓰기 참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DB 모니터링 쿼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요 V 달러 세션 카운트 한번 해보고 유니 올 해가지고 프로세스도 한번 해볼게요. 요 카운트를 여기다가 아까 전에처럼 짝대기 2개 버티컬 바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값을 더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세션 카운트, 프로세스 카운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좀 이쁘게 세션 카운트라고 컬럼명을 바꾼 다음 확인을 하고 격자 보고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는 세션 언더바 카운트로 만들어 볼게요. 적용. 그러면 보고서에 가서 사용자 정의 보고서에 가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 똑같이 5초에 한 번씩 10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SQL 디벨로퍼에서 AWR 리포트를 한번 뽑아 볼게요. 요거는 DBA 특이긴 한데 DB 상태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라 매우 중요해요. DBA를 선택한 다음 성능을 누르시고 AWR 누르시고 AWR 리포트 뷰어를 누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AWR 리포트가 쫙 만들어져요. 요거 예전에 서버 들어가서 텍스트로 해서 뽑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또 시간 꽤 걸리거든요. AWR 리포트 한번 쭉 보시고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SQL ordered by elapsed time이라고 수행 시간 오래 걸린 거 SQL 그거 한번 보는 거고, 요거는 CPU 사용량 높았던 쿼리들 요거 위주로 해서 쿼리 확인하시고 튜닝도 많이 해요. DB에서 CPU 튀면은 AWR 리포트를 그때그때마다 다 저장해 두기를 바래요. 그래야 나중에 분석하기 좋거든요. SQL 디벨로퍼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뿅!